8월 12일 수요일, 오늘 크보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보가 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어제 크보는 좀 희한했죠, 여러분. 올정배 뜨지 않았나? 크보가 돌아온다 그러면 야 역배 봐야지, 야 뭐 봐야지, 뭐 봐야지 이렇게 할 텐데, 또 약간 전체적으로 그냥 반대, 볼만한 경기 반대를 많이 떴고, 올정배가 좀 뜬 것 같고, 그리고 제 예상대로 투수들은 종잡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투수는 오래 쉬고 오면 스터프는 좋아집니다. 근데 제구가, 커맨드가 망가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누가 망가지고 누가 좋아질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뭐 한 바퀴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솔직히 동전 뒤집기에 좀 강한 느낌이 좀 있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펜 쪽에서는 진짜 원래도 이제 터지기 싸움인데, 불펜 터지는 강도가 더 셀 수 있습니다. 특히 불펜 투수들은 더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일단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도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안 좋은 흐름 타면 안 되고, 좋은 흐름 또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두산이 전반기 막판에 그 어떤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화가 나름대로 따라 붙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은, 두산도 바로 그냥 불펜 공략에 성공하면서 확실히 이제 전반기에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두 팀은 두산은 언더팀 경향이 있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팀,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 오버팀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언어보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고민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불펜 쪽의 티어는 두산이 낫고, 그리고 빠따는 전반기 막판 빠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두산도 일단 크게 빠지는 빠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빠따 쪽에서는 하나의 손을 조금은 더 들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제는 두산이 흐름이 더 좋기는 했다. 오늘은 벤자민 대 화이트고요. 죄송합니다. 벤자민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구종 추가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홍구장 4대가 되게 좋을 만한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뜬볼 투수들이고 피홈런에 문제가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잠시롬이 4대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홈런을 제가 KT 있을 때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9인당 1.02개, 0.68개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KT에서 방출될 때 1.68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러면서 이제 방출이 됐던 거고, 올해 잠시롬 쓰면서 그리고 쿼터 구정 추가하면서 1.68에서 0.37로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피홈런 문제, 벤자민의 최대의 약점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피홈런하고 우상바 기질인데, 일단 피홈런의 문제는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상바는 좀 시즌 초반에는 나름대로 뭐 괜찮았던 구간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상바는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좌상대 옵스 기준으로 좌상대는 456에다가 우상대는 775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좌우가 특히 뭐 한쪽으로 쏠리는 타수는 아니거든요. 저 두산은 기본적으로 우타자가 조금 많고, 그죠? 지금 리그에서 보면은 그래도 하나는 좌우 밸런스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최현성도 복귀했고 이 선수도 다 복귀를 하면은 좌우 밸런스가 꽤 좋은 팀이다. 요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벤자민은 아무튼 뭐 기대감이 있고 좌상바 문제가 조금, 우상바 문제가 조금 있긴 있다, 이 정도가 좀 포인트고요. 일단은 벤자민은 최근에 폼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꾸준하게 괜찮고, 근데 제가 아는 벤자민보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벤자민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얘도 한 번씩 그 제구가 마탱이 가고 볼 날리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길게 쉬고 오면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타이밍 아닌가, 일단 그 정도 보고 있기는 해요. 제가 아는 벤자민이 아무리 런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던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잠실이 런을 막아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벤자민이 안 좋을 때의 특징은 뭐 이제 뭐 우상바 문제도 있지만은 공 슬슬 날리다가 우타자 몸쪽 승부하다 몰려가지고 런쳐 맞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쉬고 오면 오히려 벤자민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보고 있어요. 벤자민 제가 너무 오래 봐온 선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슬라이더 커브 좋은 양반인데 공 날리면은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화이트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아쉬운 시즌을 보내는 것 같아요. 3.3이라고 있고 브레이크 막판에는 조금 좀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이 있었죠. 아무래도 여름 더위에 얘도 일단 볼이 좀 빨간 타입이잖아요. 여름 더위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더위는 약간은 누그러졌고, 그래도 저녁 시간 기준으로 좀 충분히 좀 쉬고 왔고, 최근 두 경기를 젖어졌으면 그래도 이 정도 급의 선수는 좀 반등을 좀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두산전 역대 두 경기도 모두 무난하게 잘 던졌고, 두산은 우타자들이 좀 많은 편이고, 화이트는 올 시즌 기준으로 지금 스플릿은 좌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회전수 기반의 공이 좋은 선수거든요. 회전수 기반의 공이라는 거는 팔 진행 방향의 구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수 기반의 공은 뭐냐면 여러분들 커터,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 진행 방향 쪽으로 휘는 변화구들, 이거는 회전수 기반이고, 역방향으로 휘는 변화구들은 회전수를 떨어뜨리는 게 좋은 변화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팔을 역방향으로 회전을 많이 매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스플리터나 체인지업은 공을 문대는 거고, 스플리터는 공을 껴가지고 스핀을 확 떨어뜨려서 떨어지게 하는 구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얘는 근데 회전수 기반의 공들이 메리트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타자들이 조금 많은, 두산 상대로는 상성이 좀 괜찮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발은 저는 뭐 둘 다 기대감이 있고요. 선발이 비슷하게 선발 싸움이 진행이 됐을 때는 당연히 두산의 티어를 높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벤자민이 이렇게까지 계속 잘 던지는 게 저는 좀 계속 거슬리긴 하거든요. 이 양반 이제 뭐 두산 팬분들은 아직 이렇게 못 던지는 패턴을 많이 못 보셨겠지만은 공 실실 날리고 엄한 데다 공 많이 던지거든요, 이 양반. 이렇게 좀 길게 쉬고 오면은 어떤 경기 감각적인 문제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전반 하나 역배 프렌 쪽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지대 롯데 보겠습니다. 여기는 선발이 뭐 바뀌었네? 요거는 갑자기 바뀐 거면은 뭔 이슈인가요?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건가요? 아니면 또 개인적인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담이 걸려서 그럼 불펜 대회를 돌려야 되네. 오늘 일단 여러분들 배변이 진짜 화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보세요, 크보가. 일단 뭐 당연히 우리는 뭐 주력으로 배팅을 안 하지만, 어제 웰컴백 크보 하는 날 역배 좀 뜰 거라고 예상하는 게 당연한데, 올 정배 마에다가, 그죠? 볼만한 경기 다 죽였어요, 그죠? 그런 패턴을 감안하고 오늘 현란한 그 배변 쇼를 보시면요, 오늘 같은 날에는 근거도 부족할 뿐더러, 일단은 몰리는 경기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어제는 제가 분석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좀 너무 롯데 역배를 주는 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긴 했거든요, 최근에 비슬리의 폼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배를 좀 보기는 봤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꼬로만 흐름이 경기에서 좀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배당은 참 희한하긴 해요, 그렇죠? 비슬리가 최근에 길게 쉬고 나왔을 때 패턴이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경기는 누가 봐도 컨디션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알고 있었죠? 무슨 뭐 바이오 리듬 체어를 했나요? 가끔 보면 참 진짜 이 배당이 좀 신기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근거가 없는 배당을 줬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를 보면은 가끔 신기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는 뭐 불펜 대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준이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지금 처음에 이 친구가 1군에 올라왔을 때 볼질 이슈가 있었어요. 볼질 이슈가. 근데 일단은 볼쟁이는 전 안 믿죠. 그리고 2군에서도 볼질을 좀 하고 왔기 때문에 안 믿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볼질 이슈가 좀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1군 분위기에 전형적으로 그 어떤 적응을 하는 느낌이야. 근데 제가 이 선수 볼질 안 하면은 그래도 장점으로 보는 부분이, 신인 선수잖아요. 1라운드 출신이고. 근데 약간 서드 피치가 없는 케이스들이 많고, 서드 피치가 약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서드 피치가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드 피치라는 건 반대손, 손 진행 방향 반대로 휘는 스플리터나 체인지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신인들은 이 케이스가 약한 케이스가 많고, 그래서 좌상바가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좌우 스플릿이 좀 궁금했어요. 계속 샘플이 쌓이면 좀 어느 정도가 나올지 그 정도 궁금했었고, 근데 스플리터를 어느 정도 던지긴 던지는데 역시 좌상바가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우 차이가 지금 스몰 샘플이기는 하지만 좀 많이 나오거든요. 43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샘플 사이즈가 좀 적긴 적어요. 근데 이걸 또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한 22중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우상대 옵스가 429에다가 좌상대 783이니까 이건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드 피치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근데 롯데는 좌가 좋은 라인업이잖아요, 그죠? 우리 또
저기 슬롯 머신도 있잖아요. 예, 도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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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친구도 있고 좌들이 메인인 라인업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 상성에서는 조금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볼질안하고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는 오케이. 예,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이제 여름에 체력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요번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메워줬다도 뭐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 근데 좌상바가 좀 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롯데가 좌가 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리스크를 좀 볼만하고요. 롯데는 최근 7월 23일날 만나고 또 만나니까 약간 리스크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롯데는 오늘 불펜 데이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불펜들이 뭐 다 쉬고 왔기 때문에 뭐 불펜 이제 뭐 돌려 막 똥꼬쇼, 의첸쇼 이런 거는 기대감이 있는데 볼질하는 놈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거. 예, 왜냐면 불펜들은 이렇게 길게 쉬었을 때 볼질하는 애들 무조건 나와요. 예, 경기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프는 좋아지지만 볼질 문제가 나온단 말이어서 이거는 좀 좋게 봐줄 수가 없겠고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날은 전형적으로 SSG 찍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전반 언더 정도만 생각했던 경기인데요. 일단 급하게 선발이 빠지고 볼쟁이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저는 뭐 통째로 패스를 하고 싶고요. 전형적으로 이런 경기는 SSG는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 어제 일단 전체 흐름도 그렇고 기아 대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기아가 승리를 거뒀고 예, 어제 제가 제 분석은 어느 정도 좀 맞았죠. 예, 저는 어제 전반 언더 정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양팀 선발들이 직전 경기에서 상대팀 상대로 둘 다 터졌다. 길게 쉬고 온다. 예,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전반 기준점도 4.5 딱 줘버리죠, 그죠? 예,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으로 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는 이제 핵 언더 게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건 생각을 할 만하고 아무튼 뭐 지금 삼성의 흐름은 좀 꾸준히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시즌 유독 기아전에 좀 안 좋기도 했고 제임스 네일은 뭐 한 2옵션 무난한 2옵션 기대치를 좀 달리고 있죠. 역대 올 시즌에 삼성전 전적도 꽤 괜찮았고 예, 뭐 꾸준하게 좀 기대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양반은 올해 기복이 좀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터져도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예, 올 시즌에 역대 삼성전 전적이 엄청 좋긴 한데 오스틴 보스는 저는 일단 적응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양반 구종 스펙을 보면 일단 두 경기를 던졌고 한 경기는 뭐 합격점을 줄만하고 두 번째 경기는 개 터졌고 이래 보시면 되고 근데 일단 뭐 둘 다 원정이었고 뭐 리그 적응 기간이니까 공인구나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로케이션 피차들이에요. 구위가 조금 떨어지지만 변화구의 장점이 있고 어느 정도 볼질은 좀 안 하는 이런 타입의 선수들이 대부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애들은 보통 그래 리그 적응이 빨라요. 보시면은 뭐 보스를 지금 제외하면 페덱이나 뭐 아빌라나 이런 다 비슷한 타입이거든요. 변화구에 강점 있는 타입. 근데 보스가 좀 유일하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얘도 일단 구종 스펙은 크보에서는 좀 먹힐 감이 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올해 트리플 A를 보면 런이 1.45개니까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해요. 예, 근데 이거는 막 크게 문제되는 수치까지는 아니고 올해 트리플 A 성적을 보면 2.90 뭐 잘 던졌죠. 이 정도면 잘 던진 겁니다. 네, XFIP가 5.16이기 때문에 약간 거품은 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포신 커터, 스위퍼, 싱커 던지는 양반이고 이 양반도 전형적으로 회전수 타입의 공을 던지는 선수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퍼, 커브 회전수는 2,700에서 800 정도 찍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래도 꽤 좋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인구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문제가 없고 이 정도 RPM을 여기서도 뽑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먹힐 급입니다. 이 정도는. 예. 이게 걔 누구야? 한화 있는 애 걔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아까 위에 얘기한 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올 시즌 마이너에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좌상바 문제였어요. 우한이잖아요. 오스틴 보스가. 좌상바 문제가 있었고 좌우 스플릿을 보면 마이너에서 578 그리고 좌는 960이에요. 이러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 양반은 회전수 기반의 공이 좋기 때문에 좌에 일단은 무기는 하나예요. 커터예요, 커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직전에 롯데전에 털렸잖아. 좌라인이 좋은 팀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공인과 적응
문제만 없으면 보통 커터도 기본적으로 회전수 기반의 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싱커는 안 그렇지만은 커터는 RPM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구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정상적으로 뭐 공인구 적응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은 저는 좌상방 문제도 크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두 경기 모두 원정을 갔다는 거, 오늘도 원정을 간다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좋게 봐주기가 어렵지만은 전체적으로 마이너리그 성적이나 구종 스펙들을 봤을 때 저는 적응만 되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수 있는 타입이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경기 커터가 얼마나 맞았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두 경기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커터 피안타율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보스는 은근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잘 던져야 잘 던지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보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구종 스펙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이너 성적이나. 그래서 적응 이슈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저는 이 경기는 삼성 역배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보는 이유는 내일의 어떤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양반이 그래도 삼성전에는 전적이 괜찮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보스가 오늘 좀 괜찮을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NC 대 KT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제가 전반 NC 역배만 봤어요. 그죠? 두 경기 연속 홈커밍을 하는 로건 앨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전반 쪽에서는 선발 티어 차이가 조금 있다 이 정도 봐서 선발 NC 역배를 봤는데 뭐 그거는 맞았고 정말 기묘했죠. 요즘 KT가 뭐 마법의 팀 하지만 진짜 어제 그 심판도 맞고 하는 거 보면 참 우주의 기운이 몰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그거 안 맞았으면 근데 잡혔어 형들? 난 그거는 모르겠다. 나 짤로만 봤거든. 짤로 몇 개 보니까 정확하게 뭐 모르겠다 그러고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 안 잡혔을 것 같기도 하고 잡혔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래 보시면 되고 KT가 올해 NC 상대로 뭐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10승 2패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오늘도 배당이 빠지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좀 납득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저는 이 경기가 전형적으로 조심해야 될 경기처럼 일단 보이거든요. 근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고 하면 일단 구청모가 최근에 폼이 괜찮았다가 최근에 폼은 완전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난 걸 보면은 얘가 평생 이제 전설의 포켓몬으로 살다가 올해 갑자기 지금 107이닝을 던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또 알아 누울지 어쩔지 그죠? 무리했단 말이야. 무리했다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은 지금 한 6월 달에는 1점대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7월 달에는 완전히 그냥 박아버렸어. 7월 달에는. 이때 피홈런도 엄청 많이 맞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KT였어. 근데 어제도 경기를 보면 마지막 경기 개 터진 투수들이 쉬고 와가지고 그 팀을 또 상대했을 때 전부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참고는 하되,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구창모가 당연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렇다고 좋게 봐주기에는 KT전 전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죠? 올 시즌 3경기를 던졌는데 3경기를 다 터졌어요. 이거는 이렇게 터지기도 힘들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4경기 던져가지고 4경기 다 터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구창모는 저는 디셉션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3번 만나서 3번 다 터졌으면 오늘도 위험하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저는 사이클적으로 쉬고 왔으면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보고 있고 소영주는 제가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양반은 저는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형준이를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대화도 해봤잖아요.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말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해봤지만 이 친구는 진짜 뭔가 달라도 다른 친구야. 진짜 연구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NC전 전적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이 양반이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시즌 중반에 복귀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또 좋은 성적을 찍었거든요. 3.30이니까 잘했죠 작년에도. 근데 작년에 NC 두 번 만나서 6실점 4실점으로 둘 다 패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 이랬던 투수가 있어요. 한 명. 누구냐? 곽빈. 곽빈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도 안 되죠. 리그에서 뭐 최상급 선발 중에 하나니까. 근데 곽빈이 NC전 전적이 진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경기는 당연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 경기에서 터졌을 거예요. 곽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어쨌든 이 NC 파크도 굉장히 또 고전하는 투수들은 또 고전하는 구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으면 오늘은 KT는 누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형적으로 좀 위험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KT인 경기 약간 꼬름 포인트들이 저는 충분히 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아까 구창모 쪽에서 얘기를 안 한 거는 KT가 제가 이제 안현민 돌아오고 이러면 좌상대 성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올 시즌에 좌가 너무 안 좋았잖아. 그거는 시즌 초반에 누가 견인을 했어요? 최원준하고 김현수가 했기 때문이에요. 김현수도 좌상바가 좀 있거든요. 안현민이 돌아오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원래 옵스 꼴등이었는데 뒤에서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키움하고 롯데인가가 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그렇긴 하고, 아무튼 저는 전형적으로 KT 오늘 위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전반 언더를 생각을 했었는데 형준이가 LC전 전적이 너무 안 좋고, 형준이가 터질 때 너무 세게 터지는 경향도 있고, 구창모는 잘 던진 경기가 단 한 번도 없고, 저는 전반 LC 역배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구 열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일단 LG 키움, 이거 일단 키움은 퐁당퐁당 승패 지금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일단은 그게 깨졌어요. 깨지면서 패패로 이제 퐁당 이게 이제 좀 끝났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10경기 넘었나 뭐 그랬는데, 일단은 LG는 어제 일단 불펜 터트리기 싸움이 제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불펜들이 길게 쉬고 오면 이게 볼질하는 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보세요. LG가 9볼넷을 얻었거든요. LG가 잘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선구안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컨택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이게 장점이잖아요. L타순에. 그런 부분들이 잘 발현이 됐고, LG도 당연히 불펜의 티어가 좋다고 보기가 어렵지만은, 제가 이 시구 왔을 때는 불펜들이 볼질하는 애들이 많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런 부분이 포인트고, 이 전준표는 최근에 잘 던지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그냥 폼이 좋아서 잘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진짜 심한 볼쟁이거든요. 지금 선발로 2경기 잘 던졌어요. 5이닝 3실점 2자책, 4.2이닝 2실점 2자책. 이 정도면은 뭐 전준표 이름값에는 잘 던졌죠. 근데 이 경기 보세요. 볼질이 4개, 3개. 그리고 이 경기에서 LG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LG 만나고 또 만나죠. 그리고 이 양반 역대 커리어를 1군 커리어를 보면 3시즌 뛰었는데 9인당 볼넷이 7개입니다. 보통 5개가 넘어가면 저는 휴먼 취급을 안 하거든요. 5개가 넘어가는 거 똥을 치우려면 여러분들 3시즌 9개 이상 뽑아야 돼요. 그 정도는 뽑아야 돼. 근데 이 양반 역대 커리어가 7개야, 볼질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그죠? 근데 일단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폼이 괜찮으니까 이제 꾸역꾸역 좀 맞고 있는 거지만 결국엔 터질 양반으로 보고 있고요. 이 양반 로케이션이 진짜 골 때리거든요. 이 양반 올 시즌 포심 구사 비율이 72.9%예요. 아시다시피 뭐 엄청난 포심을 던지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한 30%를 슬라이더를 던져요. 그러니까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를 쓴단 말이야. 이 양반은 역대 커리어에서 체인지업을 거의 던지질 않았어요. 아예. 왜냐면 불펜에서 직구 슬라이더 던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선발로 와서 직구 슬라이더 던지면 여기 좌타자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 터지겠죠. 근데 커리어 내내 이 양반은 서드 피치를 던지지를 않았어요, 거의. 근데 일단은 지금 선발 2경기에서는 체인지업을 살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평생 던져보지 않은 공이 뭐 얼마나 장착이 잘 됐을까요,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 뭐 볼쟁이는 안 믿기 때문에 볼질 심하고, 그리고 포심을 72% 던지는 건 요즘 전 세계 야구에서 보기가 드물거든요. 60% 넘게 던지는 선수도 거의 없어요. 아무리 불펜이라고 하더라도. 뭐 불펜은 좀 던질 수가 있겠지. 근데 선발은 당연히 이렇게 던지는 선수가 없습니다. 많이 던져봐야 50 몇 프로예요, 현대 야구에서. 임창규는 이제 최근에 좀 폼이 안 좋죠. 계속 안 좋고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계속 이제 7월 말까지 계속 안 좋았고요. 이제 슬슬 좋아질 사이클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쉬고 온다 이런 거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고. 근데 키움 원정 성적이 좀 좋지가 못하고, 키움도 일단은 뭐 타격감은 괜찮거든요. 어제도 일단 뭐 적당히 뭐 점수는 좀 냈고, 그리고 히어라도 일단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창규도 썩 좋게 봐주기가 조금 어려운 딱 그 정도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오바가 떴고, 고척에서 또 연속 오바 보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제 LG가 볼넷 얻어낸 거, 준표 그냥 볼쟁이, 창규 키움 원정에서 안 좋고, 모든 요소가 오바 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은 안 내키지만은 저는 볼쟁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LG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LG 마인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보, 다 알아봤죠? 다 알아봤고, 최근에 좀 성적이 좀 좋지 못하고, 한폴락이 났고, 뭐 실책이 나왔고, 이런 건 다 핑계고, 어렵고, 그런 와중에서도 잘 맞춰야 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하는 여기까지.